목포시가 건넨 도시 개발 계획이 담긴 이른바 보안 문서를 손혜원 의원 측이 건네받고 그 보안 문서를 기반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 검찰의 시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반론은 보안 문서를 전해준 목포시장이 문제인 건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그 문서라고, 보안 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저에게 전했다면 그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장과 그 시청에 있는 것이죠.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손혜원 의원은 그 보안 문서에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언론은 보도하지만 저희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까지 지금 그동안 물타기 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결과가 발표되니까 무소속이라서 모른다 하면서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닙니다. 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흐지부지 됐던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김시영 장관님, 글씨가 작아서 나는 보이지도 않았다, 못 봤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보안 문서라면 이것을 건넨 목포시장이 잘못한 것이다.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김진 앵커가 그랬네요. 글씨 더 크게 보였으면 정말 더 절단 날 뻔했다고. 글씨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역대 최고급의 일반 부동산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큰 투기를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변명하시는 본인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화 또는 다른 부동산 인근에서 하시는 분이 시장님에게 그 자료 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시장님이 카페까지 나오셔서 그렇게 개발 계획 담긴 자료를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그 목포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박지원 의원님 본인도 못 봤던 자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료는 손혜원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포시장이 소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문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공청회 때 나왔던 문건이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됐지만 목포시장님이 카페에서 만나서 직접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적산가옥 관련된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손혜원 의원이 창성장을 구입을 해서 떡하니 게스트하우스로 딱 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발 정보를 받아서 그 개발 정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였다라는 100%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부동산 실명제 어긴 거라든지 이런 정보를 잘못 활용한 거라든지 하고 내가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대로 재산, 우원직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실을 본인이 당당하게 밝히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 무슨 0.001%만 해도 뭐 모든 걸 다 내놓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놓고서 나는 아닌데라고 거짓말하는 거에 지금은 더 실망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오늘 조금 전에 김 전 장관께서 얘기하셨던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졌다라는 그 보안 문서, 소위 보안 문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함께 보시죠. 손혜원 의원 측에게 건넨 게 두 번이 건네졌는데 두 번째 건넨 건 손혜원 의원의 주장대로 공청회에서 이제 일반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도 공개가 된 문건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포시장이 카페에서 손 의원을 만나서 직접 건넨 그 문건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한국일보 보도에 살펴보시죠. 보안 문서 소위 그 안에 적산가옥 개발 계획이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 내용, 공간 등의 개요가 상세히 기재가 돼 있고 손혜원 의원이 집중 매입한 선창권 지역의 활성화 계획이 명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 조성 방안 명기가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해당 문서는 2017년 5월 18일 당시 박홍일 전 목포시장이 직접 전달했던 문서고 이 문서를 받고 나서 딱 한 달 뒤 조카 명의로 검찰은 차명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창성장을 구입하죠. 그런데 공교롭게 한 달 전에 받았던 개발 문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로 직접 리모델링한 점을 검찰은 상당히 공교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사전에 받았던 도시개발 내용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이죠. 매매대금, 취등록세,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손혜원 의원이 부담을 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교로운 건 바로 창성장의 위치입니다. 공교롭게도 건네받은 문서 속에 명시된 게스트하우스 조성 단지와 매우 밀접한 곳에 창성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 검찰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될 부지 인접한 곳에 창성장을 매입하고 그 개발 내용대로 이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로 손혜원 의원이 리모델링 했다라고 검찰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문건을 준 목포시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포시 관계자의 그 미팅을 주선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연락이 왔는 것이 아니고 손혜원 의원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절묘합니다. 아시다시피 장미 대선이라고 했던 2017년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일 뒤인 5월 12일 날 그 무렵에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시장 측에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저기에 나오듯이 5월 18일 날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만난 자료를 가지고 한 달 뒤에 관련된 창성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공소장이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유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가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검사의 수사 내용이 이상하다. 이제는 재판을 보겠다. 또 이제 재판을 본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재판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내년 4월 15일 넘으면 난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닌데 이러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손혜원 의원 측의 그 주장 중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 소개를 하면 손혜원 의원 측이 구매한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 창성장은 보안 문서 건네받고 한 달 뒤에 산 건데 그중에 이른바 이 목포의 카페 조카 손소영 씨가 명의로 구입한 이 목포 카페는 이 소위 보안 자료가 작성 시점 이전에 네. 구매를 한 것이다. 네. 손혜원 의원 측은 이런 이거는 이제 재판을 하면서 따지면 될 것이고요. 그게 5월 18일이었으니까 3, 4월 달에 일부 구매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제일 문제는 그런 겁니다.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이제 문제는 말하자면 목포시장, 박홍률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문광 의원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주는 게 마땅하죠. 여기서 문제는 그것을 줬냐 안 줬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이해 충돌입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예, 자기가 투자할 줄을 시장이 알았겠어요? 문광위원으로서 국가의 예산을 따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시를 도와주겠다. 그게 협조 안 할 시장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게 비밀 자료든 어쨌든 그리고 국가의 해당 상임위에서 조금 더 이것을 부각시키고 중앙정부 예산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시장 입장이라는 목포 시장은 것이죠. 잘못한 게 없다. 예, 그래서 시장은 손 의원이 직접 자기가 개인적으로든 조카든 그렇게 구입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시기의 문제는 나중에 따져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